안녕하세요. 제이슨을 하다의 제이슨입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이어트 관련 영상 제외하고는 한 달? 한 달 반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제가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한 3주 정도? 3주하고 며칠 정도 휴가를 보냈고 그리고 다시 출근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제 한 3일 됐나? 그래서 지금 바로 퇴근하자마자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혹시 유튜브 채널 문을 닫은 게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일단 한번 오늘은 간단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 3주 동안 있을 때 영상을 많이 찍어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칠순이 올해 기도해서 이제 아버지랑 단둘이 남자 둘만 해서 해외여행을 간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고 그리고 친구들을 좀 만났을 때 찍은 영상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영상을 좀 찍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사실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엄청 많지만 안 올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제 다녀왔으니까 마음도 좀 다잡고 다시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안 올리고 있던 중간에도 이제 이런저런 댓글들, 뭐 격려나 칭찬 이런 댓글들도 받았지만 이제 어떤 영상을 찍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구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바뀐 이민 정보가 많이 바뀌어요. 호주는 그 중에 최근에 바뀐 이민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라고 댓글을 주신 분이 있어서 이민 정보에 대한 영상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혹은 제가 좀 알아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사실 이거보다 더 원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민 정보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호주에 있는데 나 그냥 눌러 앉고 싶어. 그럼 이민을 와야죠. 이민을 온다는 게 영주권 혹은 영주 비자.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주권을 얻으려면 뭐 말 그대로 이민을 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민을 오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 뭐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도 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지만 제가 추천을 했던 방법은 제가 2016년에 이민을 왔을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그 방법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방법은 본인이 찾아보는 겁니다. 본인이 찾아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만약에 그거를 내가 찾을 수 없다. 뭐 영어로 돼 있겠죠. 영어가 좀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좀 부족해서 난 그런 검색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한글로 좀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경우는 뭐 나중에 사실 이민을 와서도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삶의 만족도라던가 나중에 이민을 와서도 여기 호주에 와서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 실제로 가서 그 관공서에 가서 전화를 하거나 뭐 찾아가서 물어보거나 이런저런 제가 폼을 작성하거나 이런 것 할 때마다 항상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뭐 이민법무사처럼 그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지불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그걸 내가 물어봐서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호주 와서는 한국 게시판에 거의,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던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거는 뭔가 내가 영어로 찾아봤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어떤 그런 그 논란의 여지, 그러니까 약간 그 문장을 어떻게 한국어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뜻이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한글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대다수는 그냥 호주 웹사이트, 뭐 이민성, 주정부 뭐 이런 곳 웹사이트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었고 이민정보 관련해서도 제가 2016년에 이민을 준비했을 때 그런 정보를 굉장히 쉽게 찾았어요. 굉장히 쉽게 이제 말씀드렸죠. 뭐 찾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나중에 이민 와서도 혹은 내가 계속 눌러 살아서도 결국엔 찾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미리 예행 연습하는 겸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쉽게 써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호주 이민성이에요. 그런데 이민을 받겠다. 아니면 제가 주정부예요. 네,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고 그 주정부 후원을 해주는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선착순은 아니지만 뽑아서 줄 거야 라고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적어놔 버리면 전 세계죠. 전 세계에서 이민 오고 싶은 5만 가지 사람들이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메일로 물어보거나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후원을 해주는 기준 이런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알기 쉽게 굉장히 쉽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거 찾는 방법은 이제 구글에 그 관련한 키워드를 넣으면 돼요. 이게 이민 정보부터 하자면 이민 주정부랑 처럼 그 호주 이민성도 똑같아요. 내가 호주 이민에 관한 그 담당하는 사람 담당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민에 대해서 대충 적어놓고 그 포인트 점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적어놓으면 야 내가 갈 수 있어 어떤 서류를 내야 돼 하고 정말 많은 수의 질문이 쇄도할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정말 알아듣기 쉽고 간단하게 논란의 여지가 최대한 없게끔 그 이민성 홈페이지에 적어 놓습니다. 네, 이민성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글에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마이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아니면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제일 상단 두 번째, 세 번째 그 뜨는 것들 중에 하나 들어가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이런 영어 웹사이트를 보기 전에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호주 포인트제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 블로그나 한글로 써져 있는 것들이나 한글로 돼 있는 영상을 한번 보는 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정확히 내 케이스에 대해서 이민법무사한테 돈을 내고 근데 제가 옛날에 이민법무사 통해서 저도 이민을 왔지만 그때 제가 했던 건 사실 이민법무사님을 통해서 컨펌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그 전에 그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민 정보를 찾을 때 꼭 그렇게 찾아보는 걸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로 가정해서 보면 내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어떤 한국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모든 정보를 다 베트남어로 된 정보를 통해야 된다 하면 내가 세금 환급을 받든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든 급여를 어떻게 하든 그러면 서류 뽑고 이런 온갖 복잡한 것들 한국 사람들한테도 사실 복잡한데 그거를 베트남 사람이 한국 이민 와서 할 수 없으면 그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 이민 올 생각이다 라고 하면 사실 1시간, 2시간, 3시간 혹은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앉아서 하루에 2, 3시간씩 대여섯 시간이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내가 그런 거를 찾고 정리하는 습관이 좀 안 돼 있고 내가 그런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거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민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이민자를 받을 때 좋은 조건들이 나이가 적으면 좋겠죠. 내가 64살인 사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년 만에 은퇴를 해. 그러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가겠죠. 그 사람한테 복지를 해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좋고 적정한 나이죠. 너무 어리면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그중에 어린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어린 편이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어권 국가라고 치면 영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차피 와서도 그 부족한 직업군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일용직 노동자나 몸을 쓰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그 나라 사람인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업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어, 호주라고 치면 영어,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적당히 어린. 그런데 기술, 호주 이민성이 호주로 사람을 받는다고 치면 제가 이민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술자, IT, 만약에 저는 IT로 왔으니까 IT 기술자인지 아닌지 호주 이민성 어떤 담당자나 어떤 팀이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주 이민성은 각 기술 전문가 집단, IT로 치면 ACS, Australian Computer Society, 한국으로 치면 한국 컴퓨터 협회 이런 데다가 이제 니네가 돈을 받고 인증을 해줘. 얘가 기술자인지 아닌지, 얼만큼 기술이 있고 능력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군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민성에 먼저 문의하는 게 아니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혹은 각 기술심사기관이 여러 개다. 난 요리도 하면서 컴퓨터도 했어. 그러면 내가 요리 관련한 기술심사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회계도 했고, 그러면 회계 관련한 기술심사기관, 그리고 컴퓨터 했으면 컴퓨터 관련한 기술심사기관, 내가 먼저 기술심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기술심사를 보는지 그 페이지를 읽어보고 기술심사를 득하고 그 다음에 이민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민성은 내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판단해주지 않는다. 그 말은 기술 점수에 관한 충족, 그리고 내가 관련 기술로 어떤 학교에 대한 충족, 이런 거는 어디서 해주냐면 기술심사 기관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민성에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얘가 여권, 한국 여권을 갖고 오니까 얘가 몇 살인지 여권에 적혀 있으니까 그건 따로 어디서 인증 받을 필요는 없죠. 이민성이 보고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민성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술 관련된 정보는 기술심사 기관이 필요한 거고,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이가 어리고, 나이는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술은 기술심사기관, 영어는 영어심사 기관들에게 맡겨놓은 거죠. 호주의 경우는 IELTS 시험 하고 있는 IDC나 영국 쪽의 캠브리지 그런 쪽에 맡겨놓은 거고, PT는 피어슨이라는 회사에 니네가 영어 대리 평가를 해줘. 왜냐면 호주 이민성이 스스로 다 하지 않으니까요. 너 기술이 되는데? 라고 호주 이민성이 평가하지 않고, 너 영어가 되는데? 호주 이민성이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른 각 그런 곳에 문의를 해서, 그쵸. 피어슨에 나 점수 어떻게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피어슨이 시험 봐. 이러겠죠. 그래서 피어슨에서 영어 시험 갖고 오고, 아니면 IDP에서 갖고 IELTS 점수를 가져와도 되고, 그 다음에 각 기술 심사에 맞는지 내가 용접으로 올 수 있어. 그러면 용접에 관한, 용접이 웰딩이니까 웰딩,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스킬 이렇게 구글에 치면 거기 글도 나오고 우리가 기관 기술 심사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좋고, 아무튼 그런 컨셉을 좀 갖고 계셔야 알기 쉽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런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